전화기 너머로 속삭이는 은밀한 대화, 060 음란 폰팅.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난 되게 쓸쓸하다고, 관계를 하고 싶은데 관계하고 싶은 남자가 없다. 남성들의 지갑을 노린 기상천외한 사기 행각과 성매매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전화방해 실태. 잠깐만 5만 원만 얘기할게요. 집으로 오라면 혼자니까. 잠시 후 특종 헌터스에서 음란 폰팅, 전화기 너머의 그녀들을 집중 추적합니다. 서울 대학로. 이곳에서 최근 한 연극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연극의 제목은 경로당 폰팅 사건. 언제나 시끌벅적한 장수 경로당에 어느 날 날아든 수백만 원의 전화요금 청구서. 이번 달 경로당 전화요금이 무려 279만 8,359원이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아, 이거 우리가 쓴 거 아니야? 아니요. 그래서 통화 내역을 뽑아봐달라고 했는데 뽑아봤더니 글쎄 그게 전부 다 폰팅 요금. 그러니까 폰팅이라는 건 전화로 여자랑 대화를 하면서 거시기를 하는 거거든요. 수백만 원의 유료 폰팅 이용 요금. 경로당 노인들의 범인 찾기 소동이 시작된다. 왜 나한테 치러들여? 저는 이제 작가 선생님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어떤 지방에서 경로당에서 전화세가 많이 나오는 사건이 있었대요. 그것이 폰팅으로 선생님이 이제 아이디어를 얻으신 것 같거든요. 그 약간 현대인의 외로움 그런 거를 주제로 해서 다룬 작품이라서요. 그 경로당에서 일어나는 노인들의 아픔과 현대인의 외로움을 다룬 작품입니다. 저의 이 뜨거운 몸만 생각하며 편안하고 화끈한 시간 되시길 바래요. 오빠들의 외로운 밤을 책임지는 오빠 폰팅 클럽. 현대인의 외로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유료 폰팅이라는 새로운 소재에 착안한 연극. 외로운 사람들을 유혹하는 유료 폰팅 서비스는 이미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성풍속 중 하나였다. 그랬자.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받아봤을 060 폰팅 광고 메시지. 민망하고 자극적인 광고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남성들의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는데 과연 전화기 너머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한 폰팅 서비스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해봤다. 허전한 마음을 달래줄 기분 좋은 만남. 꿈꾸던 이상형의 그녀를 느껴보세요. 삐 소리 이후 30초당 500원의 정보용료와 부가세가 통화료 외에 별도로 부과되며 통화료 외에 30초당 5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안내 메시지. 얼핏 보면 저렴하게 느껴지는 이용료지만 1시간을 통화할 경우 무려 6만 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는데 서비스 안내가 끝난 후 한 여성과 폰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여성 회원과 연결되었습니다. 보통 무슨 얘기하고 하나요? 보통 무슨 얘기하냐고? 섹스 얘기, 만나기도 하고. 여자 없어요, 여자? 나는 혼자 헤어지고. 헤어지고 혼자니까 파트너가 없으니까 되게 많이 외롭지 당연히. 그냥 난 자기 피해가지고 남자 모양 있잖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낯선 남자와 노골적이고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여성. 또 다른 여성과 통화를 시도하자 이번에는 더욱 자극적인 대화가 시작됐다. 너희 오빠? 나 외로워서 전에 있는데 팬티 벗고 내 만지고 있는데 행복하라고. 난 섹스하면서 소리 안 내는 사람들 있어. 전화기 너머로 울리는 그녀의 음란한 소리. 과연 그녀들은 정말로 외로운 밤을 달래줄 남성이 필요했던 것일까? 아, 전화를 처음 해봤어? 미안해 오빠. 처음 전화했는데 이상한 소리해서. 이거 통화 자주 하세요? 네, 저는 전화 자주 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시는 거죠?
아마도 폰팅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듯한 그녀들. 제작진이 구직자로 가장해 폰팅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한 업체에 연락을 시도해봤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르바이트 구하신다고 해서 전화드렸는데요. 폰팅 하세요? 폰팅을 하시면은 일정 부분 이제 통화하신 거에 대해서 돈을 버시는 그런 거예요. 그 전화하는 남자분하고 마치 폰팅 여자친구인 것처럼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고, 그 남자랑 경험은 좀 있으세요? 아무래도 남자분들 오래 적어 놓으려면은 야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들 많이 해서 돈 버시죠. 통화 내용이 음란할수록 수익이 올라간다는 폰팅 아르바이트. 그런데 제작진은 그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디에요? 나 여기 인천. 어디세요? 여기 신촌이요. 어디 살아요? 저 남양주. 한결같이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거주지를 확인하는 여성들. 그녀들은 마음만 맞는다면 직접 만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내일 쉬고 그러니까 뭐 드라이브라도 하실 분이 있나 하고 편하게 자유로라도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분? 편하게 가끔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애인 찾고 있어요. 그쪽 분은 어떻게 생겼는데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키가 얼마세요? 몇 킬로예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정보를 확인한 뒤 서울 모처에서 만나기로 한 40대 여성. 다음날 그녀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그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전날 폰팅에서 여성이 알려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봤다.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황당한 상황. 제작진이 그녀와의 만남을 위해 폰팅이 들인 시간은 무려 1시간. 약 6만 원의 이용요금 중 일부분은 만남을 미끼로 통화 시간을 끌어 공을 세운 그녀에게 돌아갔을 터였다. 제작진은 이렇게 만남을 유도하는 폰팅 여성들에게 현혹돼 수백만 원의 전화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한 남성을 만날 수 있었다. 제가 혼자 살고요. 친구도 별로 없어서 처음에는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폰팅을 시작하게 됐죠. 만날 수 있다고 하고 또 만나서 여행처럼 뭐 데이트도 하고 잠자리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가 약 한 달간 유료 폰팅으로 날린 금액은 무려 150여만 원. 특히 여성들의 달콤한 유혹은 정말 꼬리치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외로운 여자고 난 되게 쓸쓸하다고 지금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나도 맞바람 필 거다. 관계를 하고 싶은데 관계하고 싶은 남자가 없다. 계속 하고 싶다 하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게 계속 한두 시간씩 계속 통화를 하게 되죠. 060 폰팅 전화로 엄청난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 때문에 스팸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광고는 더 이상 그 효과를 보기 힘들어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고 있었다. 인터넷 채팅 중 음란 전화를 하자고 유인해 200억 원대의 정보 이용료를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음란 전화 업체는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다 전화 통화로 유인하고 30초당 700원의 정보 이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인터넷 채팅에서 일반 전화인 것처럼 속여 유료 폰팅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사기 행각. 채팅으로 남성들을 유혹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는 경험자와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정작 제작진과 마주한 경험자는 놀랍게도 여성이 아닌 남성. 그가 들려준 060 폰팅의 실상은 더욱더 놀라웠다. 그 여자 내 친구들이나 뭐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 아이디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탁 넘어가요. 여자가 말고 하는데 안 넘을 리가 어딨어. 그 시간대.
내가 남자니까 뻔히 알아. 그러니까 얘는 나를 한번 만나봐서 이제 좀 이렇게 뭘 해보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줄랑말랑 하다 보면은 뭘 물어봐요. 뭐 연락처라든가 나한테 이제 신상정보 같은 거 이제 캐묻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좀 더 내가 좀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주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가까워지는 뭐 메신저 있잖아요. 뭐 다시 한번 이제 사실 친구 등록을 해야 돼요. 일반인인데 이쁜 애들을 사진을 이렇게 크롭 해가지고 그거 좀 띄워놓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프로필 같은 거? 그때 걸리는 거지 그때. 이게 그 메신저까지 올 때 그 마음이 정말 그 간절하거든요. 뭔가 좀 더 이렇게 가까워지고 그때 이제 전화번호 알려주는 거지. 그런데 피해 남성들은 왜 060 전화번호를 의심하지 않는 것일까? 남성은 060 전화라는 걸 감추기 위해 온갖 교묘한 방식이 동원된다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이제 060, 뭐 1, 2, 3, 4, 5, 6, 7 이렇게 해주면 분명히 그래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번호를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0601 다시 23에 4567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번호 이상해서 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같이 뭐 인터넷 전화, 뭐 선불 전화, 뭐 카드 전화, 뭐 여러 가지 전화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주면 또 그런가? 그래요. 뭐 정보 이용료 얼마 내야 된다, 뭐 그런 안내 멘트가 있으니까 그거 나오기 전에 바로 그냥 다짜고짜 1번 눌러야 1번 눌러고 나랑 이제 전화 통화할 수 있다. 아, 그럼 아예 그 멘트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 들으면 뭐 다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쉬운 거지. 채팅을 통한 1차 접근, 개인 메신저에서 친밀함을 다지는 2차 접근, 060 전화로 유도하는 3차 접근, 마지막으로 통화가 성공할 경우 만남을 유도하며 통화 시간을 끄는 4차 접근까지. 결국 전화기 너머의 외로운 그녀들은 남성들의 사랑이나 관심이 아닌 그들의 지갑을 노린 범죄자들이었다. 네,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전화를 걸어도 과금이 되지 않는 것처럼 속인 이후에 막상 전화를 걸면 정보 이용료를 과도하게 과금시키는 행위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되어서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고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남성들을 유혹하는 또 다른 공간. 비좁은 전화방에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풍경. 그때 뭐 섹스하고 싶은 전화 걸었어요. 대화 나누시다 어디로 만남 가보자 하시면 편하게 전화 주실 수 있겠고. 잠시 후 법의 틈새를 노리고 성매매의 온상이 돼가는 전화방의 실태를 집중 지적합니다. 도심 속 어느 곳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화방 간판들. 060 폰팅이 1시간에 6만 원이 지출되는 데 비해 약 1, 2만 원이면 1시간 동안 폰팅을 즐길 수 있어 남성들이 많이 찾는다는데 과연 전화방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제작진이 전화방에 직접 들어가 봤다. 전화방이 없나요? 어두운 실내를 따라 한 방으로 안내하는 전화방 업주.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몸을 추스릴 만한 좁은 공간. 방 안에는 컴퓨터와 전화기 한 대, 그리고 의자가 전부였는데 특히 컴퓨터에는 음란 동영상이 빼곡히 저장돼 있어 별다른 절차 없이도 언제든 간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정리돼 있었다. 얼마 전 야동 공급책으로 구속된 서본좌의 주요 고객이 전국의 전화방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전화방은 음란 동영상의 천국인 듯 했는데 잠시 후 전화기에 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결혼하셨는데 왜 이렇게 전화하셨어요? 주말 부부가 생겼어가 그러니까 연락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샤워하고 들어왔거든요. 안방이에요. 저 팬티는 안 입고 저 팬티가 뭐라 야근이 저 치고 있는데 어서 야근이 할 게 없잖아 맨날.
060 폰팅과 마찬가지로 음란한 수위의 대화가 오가는 전화방. 대체 그녀들은 이곳을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 것일까? 제작진은 전화방 창업을 돕는다는 한 브로커에게서 그녀들의 정체를 들을 수 있었다. 콘텐츠가 있어요. 걔네들 제공해주는 콘텐츠가 따로 있어요. 그거를 사실은 이제 9,000원에서 들고 나가는데 그거는 못해요. 30분에서 40분만 하거든요. 한 4,000~5,000원 나가는 거예요. 전화 연결을 돕는 중간 공급책이 있는 전화방. 그런데 전화방의 그녀들은 전화통화 외에 다른 목적이 더 있는 듯했다. 글쎄요, 뭐 섹스하고 싶어서 전화 걸었어요. 대화 나누시다 만남 갖고자 하시면 편하게 전화 주셨으면 좋겠고, 약속하게 되면 전차의 2호선 시흥역 부근에서 뵙고 싶고요. 뒷부분이 모텔이 있습니다. 여기 영등포에서 차로 20분 거리고 집으로 오고 잠깐만 5만 원만 얘기할게요. 집으로 오라면 혼자니까.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조건 만남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성매매를 위한 사전 작업을 벌이는 여성들. 너무나 적극적인 그녀들의 행동에 제작진은 당황스러웠는데. 처음에요. 만나자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거짓 만남이 많아서 그래요. 만날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남자친구를 찾는 것처럼 시간만 끌던 060 폰팅과 달리 오로지 성매매를 위한 목적이 전부라는 그녀들. 과연 전화방 업주는 이 좁은 방에서 이런 통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만나자고 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저도 조금씩 해봤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5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전혀 안 받고 그냥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로 만난 이미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업주. 이처럼 전화방이 성매매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법 체제에서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만약에 전화방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화방 같은 경우가 이러한 전화방을 이용해서 성매매가 흥정되고 이로 인해서 조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전화방이나 전화방 업주가 실질적으로 성매매하는 여성들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전화방 업주가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화방에서 굳이 불법적인 서비스를 짚어내고자 한다면 그들이 제공하는 음란 동영상뿐이라고 하는데, 전화방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중에서 음란물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에 고객에게 이용해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처벌 사례는 대부분 300만 원 정도의 벌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경미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 수위 때문에 전화방 창업을 도와주는 브로커 역시 특별히 단속을 겁내지 말라고 조언했다. 경찰에 단속 나와봤자 1년에 한 번이거든요. 네.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냥 세금 낸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시면 해요. 법의 사각지대에서 성매매의 온상이 돼가고 있는 전화방. 제작진은 전화방을 통해 연결된 한 여성과 직접 만남을 시도해봤다. 만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용돈은 한 8개에서 한다는데 좀 용돈 좀 추가로 좀 주면 가능해요. 자극적인 조건들을 제시하며 남성을 유혹하는 여성. 약속 장소에 도착한 제작진에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먼저 모텔로 들어가 있으라는 여성. 제작진은 근처 모텔에 자리를 잡고 여성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몇 분 뒤 방에 울리는 벨소리. 방에 들어선 여성은 3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처럼 보였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 보인다. 몇 살이에요? 아, 저 31살이요. 근데 원래 전화방 통해서만 이렇게 만나세요? 그럼 뭐 어떻게 만나? 그러면
상태에서 안 만나는 거는 나가서 몸을 떼어야 부딪혀야 되는 건데 나 같은 아줌마들은 누가 그렇게 선호를 하겠어요. 여기 일단 앉아봐. 네? 여기 일단 앉아서 그냥 얘기 좀 더 하시래요. 얘기 무슨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다리도 올려. 여기다가 이렇게 다리도 올리고 양말도 아니요. 양말도 벗어. 아니요. 괜찮아요. 직접 만나자 더욱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여성. 곧이어 그녀의 놀라운 제안이 시작됐다. 친구가 내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도 나랑 똑같이 도리지. 그래도 제 근처에 있대. 그 친구는 아주 얼굴도 예쁘고 나이도 나도 어려요. 그 친구 부르다가 같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보다 둘이 나. 그 친구랑 나랑 싸게 해서 이제 그 친구가 그거 엉덩이를 하는 거 참 좋아해요. 그것들을 다 해줄 수 있으니까 18만 원을 하자고요. 그룹 성관계와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거리낌 없는 대화로 상황을 이끄는 여성. 제작진이 신분을 밝힌 뒤 한참을 설득한 끝에 그녀에게서 전화방 아르바이트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일을 시작한 지는 이혼하고 나서부터 뭐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깨지더라고. 이게 뭐 어디 소속돼서 소속돼서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분들 만나보자 알겠지만 다 개인적으로 그냥 아르바이트만 할 거예요. 이혼 경력이 있는 30대의 평범한 주부. 그녀도 처음 폰팅 아르바이트를 접하고 나서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전화가 와가지고서는 나이를 지급하신 분이더라고.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가 중학교를 가자는데 지 친구 딸이랑도 뭐 이쁜 딸이 뭐 10몇 살짜리가 하나 있는데 걔랑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그러면서 뭐 삼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오빠 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이게 쉽지는 않겠다 예상을 했었는데 솔직히 좀 적당히 충격은 받았죠. 그녀는 전화방에서 통화할 수 있는 여성들의 대부분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가정주부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집에 뭐 애들 과자값이라도 되려고 불쌍한 여자들이지 사실은 오죽했으면 이거 하겠어 내가. 아까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도 사실 그렇잖아. 혼자서 이렇게 만나면은 조금 위험한 것도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은 서로 부르자. 또 불러서 쓰리썸을 하자. 그런 아가씨들과 비교를 해서 아줌마들이 더 제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럼 결국에 그런 거란 말이야. 뭐 쓰리썸을 하자는 둥, 뭐 이렇게 뭐 뒤로 할 수 있다는 둥, 콘돔 없이도 가능하다는 둥. 위험한 현실을 무릅쓰고 돈을 벌기 위해 몸을 내놓는 여성. 평범한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의 인터뷰가 제작진을 씁쓸하게 만들었다. 자랑스럽지 못한 엄마죠. 말할 수도 없을 거고 막 애들이 알아서도 안 되고 나중에 가도 혼자 사는 여자가 애를 둘이나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만큼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안정이 되면은 어디 일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같죠. 지금 모습은 대안이 없으니까 애 저는 못 키우거든. 혼자서 이렇게는. 전화 사기부터 성매매로 이어지는 음란 폰팅의 실태. 전화를 거는 남성도 전화를 받는 여성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었다. 특종 헌터스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미스터리하거나 충격적인 사건, 감동스러운 사연을 와이스타 홈페이지 또는 특종 헌터스 카페를 통해 제보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